안녕하세요. 퀵데이터 김동윤입니다. 이번엔 이론적 배경, 논문에서 이론적 배경을 어떻게 써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론적 배경에서는 그 연구 모형 수립했을 때 논문들을 이제 많이 모았잖아요. 키 논문이라든가 이제 기타 논문들이 이제 많이 수집이 됐는데 그 내가 모아놓은 변수별로 또 모아놓은 또 인과관계 그 변수들끼리의 관계에 대한 그 논문들을 모아놓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을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론적 배경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용해야 됩니다. 논문을 쓸 때 이론적 배경에서. 그런데 논문 내가 한 변수별로 한 30개, 논문 30개, 그 다음에 각 관계에 대한 연구 또 한 30개 막 이렇게 해서 한 100편 이상의 논문을 이제 모아놨어. 그런데 이거면 논문을 우리가 충분히 수월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논문을 쓰다가 보면 이 논문에 있는 이 글과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인용해서 써야겠다 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글을 또 만들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참고 문헌을 계속해서 확보해야 됩니다. 단 한 문장의 연결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다른 논문, 거기 또 서치를 해서 또 이 문장을 매끄럽게 이 연결시킬 만한 매끄러운 문장을 아이디어를 얻고 인용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헌을 계속 찾아야 돼요. 내가 모형 때 만들었다 그 수집된 그 논문 이것만 가지고 이제 내가 다 연구를 해봐야지, 인용해야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논문 퀄리티를 계속 올려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새로운 문헌을 계속적으로 수집하셔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하에 주장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이제 글을 판단해 뭐 추론할 수 있을 거라고 추론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글을 쓰더라도 반드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인용이 필요합니다. 근거가 필요해요. 설행 연구 인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논리적인 뒷받침이잖아요. 대가들은 괜찮겠죠. 대가들. 누구나 인정하는 그 분야의 대가. 그런 분들은 뭐, 그 말이 진리니까, 그쵸?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이 초보 논문을 이제 쓰시거나 논문 몇 편 안 써본 분들은 꼭 내 주장의 그 주관적 판단일 때도 선행 연구를 인용하셔야 된다.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건 필요 없죠. 뭐, 코로나 팬데믹이 저 2019년에 시작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전 세계적인 이 엔데믹이 왔다. 근데 그걸 인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인용이 필요 없고. 그래서 그 인용할 때는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변수와 관련이 있다고 불필요한 내용을 너무 많이 담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퀄리티냐 퀀티티냐 그러니까 질이냐 양이냐 이걸 우리가 두 마리를 다 잡아야 돼. 석박사 학위 논문은 그렇죠. 양도 채워야 되고 질도 올려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질이 제일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당연히 질이 중요하죠. 질이 높아야 돼요. 논문은. 그래서 양의 압박 때문에 요즘은 논문 추세가 이제 양이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야, 석사 논문 그래도 뭐 한 150에서 200페이지 나와야 되지 않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 우수 대학에서는 좀 50페이지 미만에서도 다 끝나요. 박사 논문이. 그러니까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인용 제대로 하고 그 주장 그 연구의 당위성만 제대로 밝히면 물론 이제 학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양도 채우지만 이제 질을 높여야 되는데 그 변수 내가 사용하는 연구보험에서 수립된 변수들을 이제 사용하려고 너무 많은 내용을 이제 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 정도로 노력했다라는 것을 그 지도 교수님과 심사위원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제와 변수와 관련된 내용을 이것저것 이제 많이 담으려고는 해요. 그런데 이론적 배경에서 이런 것이 이제 특히 두드러져요. 이론적 배경 양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채우거든요. 이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장황한 글쓰기가 돼요. 장황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또 교과서적인 내용들을 많이 이제 쓰는 거죠. 그냥 굳이 알 필요 없는 그런 것까지 이제 막 다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쇼폼, 요즘 쇼폼 이제 아이들 뭐 어른들도 많이 보죠.
유튜브의 쇼츠, 그죠? 그 인스타그램 같은 이제 요즘에 그 짧은 동영상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대중화가 되고 있고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쇼폼의 만족이 지속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라고 했을 때 서론이나 이론적 배경에서부터 쇼폼을 설명하면 되거든요. 근데 나아가서 SNS의 등장 배경부터 진술하는 거예요. 양을 채우려고. SNS란 그리고 뭐 쭉 SNS에 어떤 것들이 있고 이걸 또 챕터별로 친절하게 막 구분해요.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기타 등등 유튜브 막 이런 걸 장하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쇼폼 내가 실질적으로 연구하려는 쇼폼을 설명하거든요. 이렇게 모두 진술하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간단히 쇼폼 컨텐츠의 정리 비교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겁니다. 이론적 배경에서. 그래도 포괄적으로 내가 그래도 이거를 쇼폼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SNS의 등장 배경이 필요해. 그렇다면 그냥 SNS에 관련된 거 간략히 진술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연구 주제 및 대상에 대한 내용 이거를 이제 써야 돼요. 연구 주제 이론적 배경에서 먼저 내가 뭐 어떤 변수들을 선정해도 변수들만 쭉 쓰는 게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한 거를 먼저 써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대한 상급 병동 간호사의 직무 소진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코로나19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병동 간호사에 근무하는 어떤 현황 뭐 이런 것들도 그 정의해 주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내용만 기술해야 됩니다. 주제와 대상.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과 행동 특성을 연구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동의 사회 심리적 적응과 행동 특성을 연구한다고 해서 아동의 전반적인 내용을 그 연구를 검토하지는 않잖아요. 아동과 관련된 논문을 다 검토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뭐 논문 언제 씁니까? 그래서 변수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런 내용은 모를 거야라고 그 지레짐작해서 교과서에 있을 법한 내용들을 기술하는 것은 논문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폭은 좁고 깊이는 깊게를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의 이제 주제에 대해서 연구에 사용되는 변수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담아야 되거든요. 뭐 개념, 정의 이런 걸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조금 전에 코로나19 그 환자 상급 병동에 어떤 스트레스가 직무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 뭐 그러면 스트레스를 그냥 열거만 게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얘기하지만 그 간호사에 대한 스트레스 연구들에 대한 정의들을 이렇게 기술해 줘야겠죠.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막 기술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변수에 대한 개념을 기술할 때 기존 연구자들이 진술한 개념만을 또 열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개념들을 통해서 선행 연구에 있는 그 내가 사용하는 변수들의 개념을 통해서 내 연구에서는 어떻게 개념을 구성했는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에서 이런 간호사 스트레스를 했는데 내 연구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스트레스를 다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각 변수들의 개념 정의가 되고 그 다음으로 각 변수의 또 선행 연구를 고찰합니다. 그러니까 변수들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내 연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념화를 다시 한다. 그러고 나서 그 전체적인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 고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코로나19 상급병동 간호사 스트레스에 대해서 선행 연구에 또 다른 챕터를 구분을 해서 선행 연구는 이런 것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기술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형에 수립한 변수 간의 관계를 기술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가 논문 이론적 배경에 제가 봤을 때는 한 70% 이상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모형을 수립을 해서 인과관계, 영향관계들에 대한 이 모형을 수립을 했고 그러면 이 변수 간의 관계들에 대해서 기술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관계가 있는데 다른 선행 연구에서 이렇게 잡았던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만의 주장이 필요하죠. 선행 연구를 인용해 가면서 논리적인 근거와 그걸 바탕으로 논리적인 전개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론과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서 연구 가설이 수립된 논리적 근거를 작성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다룬 직접적인 연구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무조건 추론이 가능한데 정확하게 산업이 조금 특이해, 대상이 조금 특이해, 주제가 조금 특이해. 그래서 이 연구는 딱 없어. 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유사한 맥락의 개념을 다룬 연구들을 검토해서 연구자의 생각을 제시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브랜드 충성도가 구매의도,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브랜드 충성도가 구매의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거 죽어도 없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브랜드라는 걸 검색을 하면 많은 그 제목에 혹은 이제 목차 연구 모형에 변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브랜드 충성도와 관련된 거. 내가 브랜드에 충성하는 거잖아요, 고객이. 브랜드 애착, 브랜드 만족,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그쵸? 맥락이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사한 맥락들의 연구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마지막에 이런 거죠. 이런 선행 연구는 없지만 이러한 유사한 연구로서 이런 것들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으로 내 연구에서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 관계,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 간 관계, 매개 변수와 종속 변수 간 관계들을 꼭 기술해 줘야 된다. 꼭 무조건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그 가설간 관계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를 이제 우리가 기반으로 작성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론적 배경에서 제가 뭐 그 어떤 선행 연구 기반에 이런 연구들이 있고 그래서 내 연구에서도 이런 걸 바탕으로 근거로 토대로 기반으로 이런 가설, 이런 인과관계를 내가 설정했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 이론적 배경에서 이런 것들을 작성되기도 하지만 보통 연구 설계 혹은 연구 방법 등에서 이제 기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가설 때 저는 연구 그 설계, 연구 방법 그 할 때 연구 모형을 제시하고 이런 챕터가 있잖아요. 연구 설계, 연구 방법. 흔히 논문에서 3장이죠. 3장 연구 설계, 3장 연구 방법. 여기서 저는 이 가설 간 관계를 좀 더 깊이 기술하고 내 가설을 주장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에서 다듬는 것보다는 차후 연구 설계 또 이제 설명 드릴 때 그 강의 때 다시 한번 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가설간 관계를 내가 어, 기술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또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참고 문헌과 표절 어떻게 이제 표절을 조금 더 피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